자, 우리 절대값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했었지. 절대값은 진짜 중요한 게 절대값 문제는 첫 번째가 빠른 공식이 있고 두 번째가 정석이 있다. 절대값 안에 있는 걸 fx라고 가정했을 때, 자, 빠른 공식을 언제 쓸 수 있다고 그랬지?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지. 쓰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 x가 밖에 절대값 밖에 x 변수가 없다. 즉 숫자 상수만 있어야 돼. 절대값 바깥쪽에 절대값의 바깥에 있는 모든 식이 x가 들어있으면 안 돼. 자, 또 있어.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뭐였지? 절대값이 몇 개? 한 개만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빠른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지. 자, 특히 빠른 공식을 쓸 때 양쪽에 상수가 있을 때 식 어떻게 쓰기로 했지? 양쪽에 있을 때는 사이라고 하진 않았지. 절대값이 하나일 때 사이와 가장자리로 나눠진다고 했지. 지금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는 그대로 한번 쓰라고 했고, 또는 마이너스 붙여서 한번 쓰라고 했지. 이렇게 두 번 쓰라고 했지. 자, 양쪽에 절대값 양쪽에 상수가 있는 경우는 몇 번 쓴다? 두 번 쓴다라고 설명을 했었지,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풀면 또는 이것도 풀면 3을 빼고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부동호 방향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부동호 방향 반대인데 답을 쓸 때는 이쪽으로 쓰지 않고 항상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부동호가 두 개 있을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쓰게 돼 있어. 문법이야, 문법. 또는 자, 이렇게 해서 범위를 찾았고 물어보는 말은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3, 4 두 개가 들어있고 여기 안에 정수는 뭐 들어있지? 마이너스 1 그리고 0 두 개 들어있지. 총 4개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해주면 되겠지. 자, 요거 공식 필기가 안 돼 있으면 물어봐야 돼. 이거 선생님 지난 시간에 필기를 해준 부분이야. 다. 자, 절대값 한 개고 역시 79번. 정석일까 빠른 공식일까? 79번. 빠른 공식 그렇지. 절대값 밖에 x가 없지. 그리고 절대값이 한 개. 자, 무슨 범위? 요게 사이지. 절대값 한 개 있고 부동호도 한 개 있을 때 사이 가장대리를 하라 그랬지. 자, 6을 풀마 6으로 두 번 쓴다. 일단 풀마 6으로 두 번 쓴다. 그 다음에 4,2라고 쓰고 양변에 2a를 더해서 자, x의 범위가 나왔다. 0부터 b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b가 돼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내가 푼 거랑 출제자가 준 거랑 똑같아야 돼. 자, 그러면 2a 빼기 6이 0이면 a는 얼마? 3이 되겠지. 그럼 a에다 3을 대입하니까 b는 얼마? 이렇게 a값, b값을 찾을 수가 있겠지. 자, 답은 체크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이의 범위가 가장자리 범위만 잘해주면 된다. 지금까지는 빠른 공식으로만 풀었었다. 자, 81번. 빠른 공식일까 정석일까? 정석이지. 왜? x가 절대값 밖에 x가 있지. 절대값 밖에 x가 없어야 빠른 공식인데 절대값 밖에 x가 있잖아. 그래서 뭘로 풀어야 된다? 정석으로 풀어야 된다. 정석이란 게 뭐였지? 절대값 fx를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fx가 0보다 어떨 때? 크나 같을 때와 0보다 어떨 때?
작을 대로 뭘 나눈다? 경우를 나눈다. 요게 개념이었지. 0보다 클 때는 fx가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요게 정석이야. 일단 시작이 그래. 정석은 근데 풀이가 아주 길어.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정석은 잘 못 푼다. 빠른 공식은 말 그대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공식이었고 정석은 굉장히 느리다. 자, 하지만 정석으로 풀 수밖에 없다. 문제를 보자. 경우 몇 가지로 나눠야 돼?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어떤 경우? 0보다 작은 무엇이 x-3이 절대값 fx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fx가 x-3이지. 얘가 어떨 때? 0보다 작은 크거나 그거나 같을 때. 순서는 상관없긴 해. 두 번째,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눠야 돼.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눈다. 자,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이거고 얘는 다시 한번 쓰면 이거다. 최대한 정리를 한 거야. 이제 문제를 풀 거야. 0보다 클 때 절대가 어떻게 바뀌어져? 그대로. 따라서 2 x마 3 작거나 같다 x. 이걸 풀면 되는 거야. 자, 풀었는데 여기서 중요해. 내가 푼 게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잖아. 1번의 답이 6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야. 아직 답이 아니야. 위에 동그라미 친 게 조건이지. 0보다 클 때라는 조건이지. 이게 결과지. 조건과 결과를 연립해야 돼. 조건과 결과도 연립해야 돼. 자, 그러니까 아직도 끝난 게 아닌 거야. 1번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6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경우를 나눈다. 그러니까 경우를 나눈다가 아니라 이 둘의 연립이니까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돼. 자, 따라서 답은 이게 1번의 답이다. 자, 이제 절반 푼 거야. 자, 이게 절대값이야. 정석이야. 그 절대값의 정석은 학생들이 처음에 되게 힘들어해. 연습을 안 하면. 자, 그 다음 2번 x가 3보다 작을 때를 풀 거야. 내가 동그라미를 쳐둔 이유는 알지? 이따가 연립하려고 하는 거야. 자, 0보다 작으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져? 마이너스 붙여서 따라서 마이너스 2 x 빼기 3이 작거나 같다 x가 되는 거고 x는 왼쪽으로 숫자는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네.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 반대가 된다. 그럼 이제 조건과 결과를 뭐 해라? 두 개를 또 연립해라. 3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그릴 때도 숫자가 큰 게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거 반대로 그리면 그냥 바로 오답입니다. 수직선에 숫자를 잘못 쓰면. 자, 따라서 2번의 답은 이거다. 그럼 답이 지금 몇 개 나온 거야? 2개 나온 거지. 답이 2개 나왔고 선생님이 지금 정석은 뭘 나눈다고 했어? 그럼 제가 설명을 경우를 나눈다고 했지. 그러면 경우와 경우는 이 둘은 어떻게 연결시켜야 돼? 또는으로 연결시켜야 돼. 경우와 경우는 뭘로 연결시켜야 돼? 또는으로 연결시켜야 돼. 자, 이거를 나중에 또 배우는데 합법칙이라고 해. 또는일 때 합법칙이라고 불러. 자, 따라서 얘랑 얘를 합쳐야 돼. 물론 안 합쳐질 때도 있어. 그냥 이대로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답을 2번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가끔은 진짜로 합체가 되기도 해. 어떨 때가 되냐?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합체가 되기도 해. 자, 여기는 3과 6이 있지? 여기는 2와 3이 있어. 똑같은 숫자 뭐 있어? 3 합쳐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그려볼게. 여기다 같이 그려볼게. 3 이상 6 미만을 여기다 그려볼게.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3 이상 6 미만. 그러면 3 이상이니까 색칠하고 오른쪽 6 미만. 여기 동그라미. 그럼 색칠한 부분과 색칠한 부분을 뭐 해야 돼 이제? 마지막에 합쳐야 돼. 또는 합법칙이니까. 그럼 두 개를 합칠 때 두 개를 합치면 이 두 범위를 합치면 3에서 연결이 되는 거야. 파란색은 2부터 3까지
6까지고 빨간색은 3부터 6까지니까 3에서 연결이 되는 거야. 자, 나는 2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6까지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 똑같은 숫자가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쳐지는 건 아니야. 둘 중에 한쪽에 등호가 있어야지만 합쳐져.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 이상 3 미만이야. 얘는 빨간색은 3초과 6 미만이야. 이렇게 되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를 합치면 하나랑 안 합쳐져. 왜지? 3은 양쪽에 없어. 3이 양쪽에 없으므로 2부터 6까지가 안 돼. 여러분 2부터 6까지라고 하면 가운데 3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 수직선은 둘 다 3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 근데 이 경우는 한쪽에 등호가 있고 3쪽에 등호가 없고 하나 있고 하나 없지. 근데 우리 둘이 합쳤잖아. 쟤는 3을 안 가지고 있고 얘는 3을 안 가지고 있어. 둘이 합치면 3을 가지고 있는 거야. 둘이 합쳤으니까. 소지품이라고 생각해봐. 너는 시계가 있고 난 시계가 없어. 우리 둘이 합치면 시계가 있는 거야. 근데 너도 시계가 없고 나도 시계가 없으면 우리 둘이 합쳐도 시계는 없는 거야. 그렇게 합치는 개념이야 이건 지금. 따라서 방금 전에 우리가 푼 답은 3에서 연결이 돼서 2 이상 6 미만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만 이런 예는 합쳐질 수가 없다. 이럴 때 어떻게 써야 돼? 그냥 답을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안 합쳐질 때는. 여기 주의사항. 자, 어때? 정석을 풀어보니까 빠른 공식이 얼마나 빠른지 비교가 되지? 빠른 공식도 정석으로 풀 수 있어. 이렇게 풀 수 있어. 아까 문제도 다 이렇게 풀 수 있어. 정석은 다 돼. 근데 어때? 느리다. 모든 문제를 정석으로 풀기엔 우리에게 시험 시간이 50분밖에 없다. 그럼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따라서 빠른 공식은 빠르게 풀어야 돼. 자, 그래서 정석을 몰라도 되는 게 아니지. 이제부터 정석 싸움이야. 자, 이제는 8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필기를 잘해야 될 거야. 자연아, 특히. 이제 다시 수업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해야 돼. 꼼꼼하게. 자, 빠른 공식이야, 정석이야? 정석. 왜지? 절대값이 2개여서. 절대값이 2개니까. 한 개가 아니니까. 한 개이고 밖에 x도 없어야 돼요.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것만 빠른 공식이다. 절대값 2개니까 빠른 공식은 안 통한다. 자, 우리 아까 정석은 뭐였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로 나눴지. 근데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로 또 나눠야 되지. 그런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눠지고 있는 거야. 대충 생각하면 4개로 나눠지는 것 같잖아. 하지만 4개는 아니고 3개로 나눠져. 자, 왜 3개인지 봐봐. 얘는 기준이 얼마야? x가 1이 기준이지. 얘는 기준이 얼마야? 2가 기준이지. 그러면 수직선에 1과 2를 찍어봐. 그러면 1과 2를 우리가 가위로 자른다고 상상해봐. 수직선을 1과 2가 기준이어서 기준으로 잘라버려. 그럼 몇 토막이나? 수직선을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하면 2번 자르니까 몇 토막이야? 3토막이야. 경우는 몇 개? 3개로 나눠지는 거야. 따라서 경우 1번, 2번, 3번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야. 자, 경우 1번 x가 1보다 어떨 때? 왼쪽, 작을 때. 경우 2번 x가 1과 2 사이일 때. 경우 3번 x가 2보다 어떨 때? 클 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진다. 자, 그런데 등호가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거든? 등호가. 자, 등호의 위치는 x가 클 때 붙인다. 이건 약속이야, 그냥. 이유는 없어.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다 따지고 나면 결론은 그냥 편의상이라는 결론이 나와. x가 클 때 등호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x가 작을 때 등호 붙이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수학자들이 약속을 했다면 다 그렇게 붙였을 거야. 이거는 사실 어느 쪽에 붙여서 상관이 없어, 수학에서. 답은 똑같이 나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풀었다가 저렇게 풀었다 그러면 헷갈리지. 그러니까 한 가지로 풀기 위해서 x가 클 때 등호를 붙인다라고 그냥
약속해버린 거야 수학자는. 야 그냥 다 같이 이렇게 풀자.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렇지? 이건 그냥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상태가 되고. 자 이제 1보다 작을 때 이 절대값을 벗겨야 되거든.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따져야 돼. 자 1보다 작은 수 중에 만만한 거 하나 얘기해요. 0 좋다 0. 0 집어넣어. 부호 뭐야?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야. 얘 부호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 다 뭐야? 마이너스야. 그 얘기는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는 거야. 자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작다 3. 우리는 이걸 풀면 돼. 이제 괄호를 풀어서 열심히 계산을 하면 조금만 생각할게. 이렇게 나오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돼. 이거 답이야? 1번의 답이야? 이거 1번의 답이야? 조건과 결과를 뭐 해라? 연립해라. 선생님 아까 경우 나누면 조건과 결과를 연립하라 그랬지. 자, 똑같은 거야. 정석은 항상 조건과 결과를 연립해야 되는 거야. 개념이. 1보다 작다. 0보다 크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 따라서 답은 이렇게. 첫 번째 답이야. 자, 두 번째를 푼다. 1 이상 2 미만이야. 이번에도 숫자를 넣어서 부호를 확인해야 돼. 자, 뭐 집어넣을까? 1. 그치? 근데 양쪽에 있는 숫자는 쓰면 안 돼. 따라서 사이에 있는 숫자 어쩔 수 없이 1.5 정도 넣는 수밖에 없어. 이게 주의사항이야. 선생님 부호 있잖아요. 하지만 1을 넣어서는 안 돼. 양쪽에 있는 숫자를 넣으면 안 돼. 왜? 1을 넣으면 0이 돼서 부호가 없어. 우리는 부호를 조사하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부호가 안 나오기 때문에 0에는 부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양쪽 숫자는 사이는 금지다. 이럴 때는 1.5를 넣는 수밖에 없다. 자, 1.5를 집어넣었어. 부호 뭐야? 플러스. 이렇게 수정할게.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나처럼 표시를 눈으로 보면서 푸는 거야. 절대 머리로 풀지 마. 수학은 손으로 푸는 방법이야. 자, 앞에 게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와. 뒤에 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x가 사라져.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 x가 사라지면 뭐와 뭘 따져라? 참과 거짓을 따져라. 참이면 뭐가 된다? 모든 실수. 거짓이면 해가 아예 없다. 지금 뭐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참이지? 근데 가끔 이거 참 따질 때 헷갈리는 거 하나 보여줄게. 이렇게 써있으면 애들이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크다는 참인데 같다가 거짓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참이에요. 이건 참이라고 해요. 이거 읽을 때 크고 같다야, 크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야, 거나 또는이야. 또는 or. 아까 or는 합치는 거라 그랬지. 하나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랑 합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참이라고 본다. 이거 헷갈릴 수 있겠지? 조심해. 이것도 참이야. 수학에서는. 자, 지금은 뭐 명백해. 등호도 없으니까 더 쉬워. 등호 있어도 따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답은 모든 실수야. 그러면 조건과 결과를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이 두 개를 연립해야 돼. 이상한 해가 나오긴 했는데 연립해야 돼. 자, 해볼게. 1 이상 2 미만. 여기거든. 이 부분이잖아, 해가. 그치? 근데 얘는 뭐야? 모든 실수지. 모든 실수면 전부 다 색칠하는 거잖아. 하나도 빠짐없이. 그럼 겹치는 부분은 뭐야? 파란색 그대로지. 맞아? 파란색은 1 이상 2 미만이고 초록색은 전부 다잖아. 그럼 겹치는 부분이 뭐냐고. 1 이상 2 미만.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정답은 얘다. 선생님 그래서 동그라미는 아직 정답이 아닌 상태, 네모는 정답인 상태. 약간 이렇게 내 나름대로 기호를 나하고 약속을 했어. 여러분도 요거 쓰면 나쁘지 않을 거야. 자, 왜냐면 여러분들 컬러가 없기 때문에 풀 때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기호를 쓸 수밖에 없어. 근데 전부 다 네모를 쳐버리면 답이 여러 개로 보여서 헷갈려. 이게 긴 호흡으로 푼단 말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럼 답이 어디지? 할 때 네모만 다 끄집어내야지. 자, 이런 것도 작은 팁이고 2 이상인 경우 어디서 넣을 거야? 2 안 돼. 동 있어도 안 된다고 그랬다. 3 부호 부호 네 이번엔 둘 다 플러스 둘 다 그대로 나와. 자 따라서 조건과 결과를 뭐 해라? 연립해라. 이번에도 연립해라. 그러면 2 이상과 3 미만을 열심히 그리면 자 이제 답이 총 몇 개가 나온 거야? 3개가 나온 거야. 그런데 운이 좋으면 답이 연결될 수도 있다고 아까 얘기했지. 연결이 안 되면 따로따로 쓴 경우 아니야. 3개를 따로따로 쓴 경우도 있어 실제로. 답을 풀다 보면. 자 보자. 0, 1, 1, 2. 어디서 겹쳐? 1에서 겹치네. 2, 2에서 겹치네. 자 최종적으로 이 3개가 다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0과 1 사이. 첫 번째 답. 두 번째 답. 1 이상 2 미만. 색칠하고 2 미만. 얘는 2 이상 3 미만. 색칠하고 3 미만. 자 그러면 1이 연결됐어 안 됐어? 됐어. 2가 연결됐어 안 됐어? 됐어. 색칠되기 하나만 있어도 연결이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어디까지야? 그렇지. 최종 답은 이게 진정한 답이다. 네모를 두 번 칠까? 마지막 최종 답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연결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때는 답이 따로따로 답을 써야 된다는 사실. 자, 이게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사실. 풀이의 길이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을 높여야 되냐면 1분 안에 풀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을 높여야 돼. 안 될 것 같지만 돼. 연습하면. 내기도 좋아. 선생님이랑. 나는 30초는 조금 오가고 잘하면 30초는 풀 것 같아. 나는. 근데 1분 안에는 분명히 자신 있어. 누가 말 시키지도 않으면. 풀고 있는 옆에서 말 시키면 나 못 풀어. 멀티가 안 돼. 자, 충분히 가능해. 나는 30초도 가능할 수도 있고 50%도 가능해. 여러분들은 연습하면 1분 안에 풀 수도 있어. 왜 그렇게 해야 돼? 너무 잘 나오는 문제라니까. 지금 여기 교재에 있는 것들은 그냥 미친 빈출들이야.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문제만 들어있는 거야 지금.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해서 집어넣는 것들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 없는 유명한 것들도 또 있어 문제는. 그게 더 무서운 사실이야.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밖에 있는 걸 걱정하냐고. 우리 교재에 있는 걸 정말 모든 문제를 1분 안에 풀 정도 실력 갖추라고 일단. 그러고 나서 선생님 이 교재 정말 자신 있어요 라고 나한테 보여줘야지. 어떻게? 말로가 아니라 테스트 점수로 꾸준하게. 그럼 내가 너는 이제 그만 반복하고 다른 거 풀어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야. 근데 오답률이 높은 사람은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돼. 다른 걸 하는 게 의미가 없어. 배우고 열심히 하는 게 먼저다. 지워도 돼? 필기 잘했지? 자, 고등부는 이미 겪어봐서 알겠지만 중등부랑 차원이 달라. 풀이의 길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렇게 긴데 빠르게 풀어야 돼. 그러면 절대값 2개짜리를 풀 때 보자마자 푸는 실력이 돼야 돼. 내가 한 번 더 보여줄 거야. 대신에 이번에는 속도를 높여서 풀 거야. 85번으로. 자, 제일 먼저 내가 뭐 할게? 경남 사람 제일 먼저 뭐 했어? 정석인지 빠른 움직임. 자, 뭐야? 정석. 왜? 절대값이 2개니까. 자, 그 다음 뭐 했지? 절대값 2개짜리 어떻게 풀었지 우리? 수직선을 그렸어. 자, 여러분 첫 스텝이 중요한 거야. 자기가 너 춤춰본 적 있어? 한 번도 한 적 없어? 애들끼리 걸그룹 한번 춤추자 이런 거 하잖아. 학교에서 애들끼리 막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구나. 해보면 난 해본 적 있거든.
웃기지? 나도 젊을 때가 있었어 얘들아.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났겠니? 아니야. 나도 동글동글하고 피부도 좋았어. 머리숱도 많았고. 자, 나도 춤 좋아해서 막 했단 말이야.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해? 춤 못 추는 애들 공통점이 있어. 나도 잘 추는 건 아닌데 못 추지도 않고 중간에 되거든. 첫 스텝을 몰라. 시작할 때 왼발인데 처음부터 오른발이 나가는 애들. 걔는 그냥 시작부터 틀린 거야. 수학도 그래. 절대로 2개짜리. 시작. 수직선을 그려야 되거든. 첫 스텝부터 꼬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버버버버 하는 거야. 자, 그럼 첫 스텝으로 끝나는 게 아니겠지. 첫 스텝으로 시작해서 안무를 다 외워야겠지. 똑같아. 춤을 잘 추려면 외워야 되고 수학도 잘하려면 외워야 돼. 과정으로. 자, 뭘 썼냐면 수직선에 0이 되는 x값을 썼어. 얘 x가 1일 때,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는 0일 때를 찾아서 썼단 말이야. 자, 지금 여러분들은 두 번째 듣고 있는데 기억이 새롭다는 사실이야.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좀 느껴야 돼. 10번 이상 풀어야 좀 풀 거야. 그것도 아직 1분 안에 못 풀 거야. 10번을 풀어도. 몇십 번 풀어서 1분 안에 푸는 실력을 만드세요. 자, 그 다음에 경우는 몇 개로 나눠진다? 네. 기억이 슬슬 나자. 자, 첫 스텝을 정확하게 밟으면 두 번째 스텝이 약간 떠오른다.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활동적이 뭐였지? 요런 게 약간 떠오른다. 몸이 기억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손으로 열심히 풀기 때문에 내 손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한다. 연습을 한다. 첫 스텝이 제일 중요하고. 자, 적당한 숫자를 넣기로 했다. 그 다음 스텝은 x에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얼마? 마이너스 2를 넣자. 부호를 여기다 크게 써주는 게 좋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마에서 시작해서 풀풀로 끝날 거야. 선생님이 푸는 순서대로 푼다면. 자, 물론 예외가 있을 때도 있는데 거의 다 그럴 거야. 거의 다. 어쨌든 마마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전개하면 3, 1, 0이니까 자, 이렇게 되고 양변은 마이너스 5로 나누니까 부동방향 반대. 그러면 조건과 결과를 뭐 했더라? 연립했더라. 겹치는 부분 찾는 거야. 연립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자, 겹치는 부분 뭐 있어? 없어. 해가 없어. 1번에 해가 없다를 푼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무조건 해가 있는 게 아니야. 없을 수도 있어. 해가 없다가 달릴 때도 있는데 뭐. 아예 없을 때도 있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달릴 수도 있어. 자, 적당한 숫자 뭐 집어넣을까? 0. 부호 마이너스. 부호 플러스. 아까랑 순서가 똑같아. 자, 이제 앞에 거 마이너스 붙여서 뒤에 거는 플러스 그대로. 자, 이렇게 나왔어. 조건과 결과를 연립해야지.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색칠하는 거 꼼꼼하게 잘 하세요. 또 색칠하는 것 때문에 등호 때문에 틀린 애들이 난 제일 안타까워. 심지어 등호 때문에 틀려가지고 답이 한 개 차이 나고 틀렸을 때, 뭐 답이 3개인데 나는 2개 이렇게 찾았을 때 우는 애들 난 되게 많이 봤다. 어쩔 수 없어. 테스트 볼 때 그런 진심이 있었어야 돼. 학원 평가 볼 때는 안 울어 절대로. 난 학원 평가보다 우는 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학교 시험 보고 우는 애들은 많이 봤어. 선생님 이거 색칠 안 해서 틀렸어요. 이런 거. 이미 늦었지. 학원 평가 볼 때는 왜 안 울었어? 진지했어야지. 항상 긴장해. 마이너스보다 크다. 자, 겹치는 부분.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1 사이인데 마이너스 1의 동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자, 들어간다. 지호는? 안 들어간다. 범준이는? 안 들어간다. 정답은 안 들어갑니다. 왜? 우린 지금 합치는 거야, 겹치는 거야? 연립은 겹치는 걸 찾는 거야. 얘 마이너스 들어있지? 여기는? 안 들어있어. 그럼 겹쳐, 안 겹쳐? 안 겹치네?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연립은 겹치는 거고
마지막 답 길이는 합치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 거야. 또. 조건과 결과를 합치지 않았어. 연립이란 말은 겹치는 걸 찾는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답이야. 네모를 쳐놨습니다. 두 번째 답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답이지. 저긴 답이 없었으니까. 자, 세 번째.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적당한 숫자 뭐 집어넣을까? 2 부호. 네, 이번에는 둘 다 플러스. 둘 다 그래. 조건과 결과를 연립하라는 말은 겹치는 걸 찾으란 말이야. 겹치는 거. 수직선 1보다 크거나 같다. 5분의 7보다 작다. 그러면 답은 이렇게. 그럼 두 개의 답이 마지막에 합치는 거라 그랬다. 경우끼리는 합치는 거야 마지막에. 그러면 합칠 때 연결이 될까 안 될까? 네. 되지. 1이 똑같은데 저기 1이 없지만 얘는 1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 5분의 7. 마이너스 1부터 5분의 7까지가 되지. 자, 마이너스 1에 꼼꼼하게 분모 없어.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까지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자,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꼼꼼해지는 수밖에 없어. 덜렁대는 성격 어쩔 수 없어. 안 덜렁대야 돼. 수학 풀 때만큼. 자, 절대값 2개짜리를 해결을 했습니다. 얘도 지금 우변으로 절대값이 넘어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똑같습니다. 절대값이 2개짜리입니다. 따라서 정석으로 풀어야겠지. 오늘 여러분이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 보여드렸습니다. 절대값 2개짜리. 자, 이렇게 해서 정석 문제를 오늘 풀어봤다. 지난 시간에 빠른 공식이었고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절대값은 사실은 무궁무진하게 난이도를 올릴 수 있어. 근데 일단 대표 수준까지만 다룬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부등식의 개념 설명을 좀 해야 돼. 자, 먼저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풀어라. 두 함수가 같다를 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이거는 또 무슨 말일까? 부등식으로 바뀌었어. 이번엔 부등 방향을 바꿔봤고 등호도 한번 넣었어. 자, 이런 식으로 요게 중간고사고 요게 기말고사야. 연결된 개념이야. 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좌변을 y는 fx라는 하나의 함수로 받아들이고 우변도 y는 gx라는 또 하나의 함수로 받아들인다. 함수라는 건 그래프를 뜻하는 거야. 두 그래프가 같다 그랬지. 두 그래프가 같다는 것은 뭘 찾는 과정이야? 교점을 찾는 과정이야. 두 그래프가 같다는 것은 교점을 찾는 과정이야. 그래프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얘를 y는 fx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y는 g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를 1,라고 가정하고 또 하나를 2,라고 가정할게.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는 두 그래프가 같을 때 교점일 때를 찾는 거야. 만나는 점. 자, 교점이 몇 개 있지? 2개. 답도 몇 개야 그럼? 2개. 2개야. 교점의 x 좌표가 근이야. 이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이야. 만약에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면 해가 없다가 답이 돼. 자, 이번에는 fx가 gx보다 크다를 풀 거야. 그래프는 똑같아. 그러면 이번에도 y는 fx와 y는 gx 두 개의 그래프로 푸는 건 맞는데 크다 그러면 f가 크니까 얘가 더 위쪽에 있는 거야. 얘는 더 작지.
얘는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아래쪽에 있는 거야. 부등식은 함수에서 부등식은 위쪽과 아래쪽을 뜻하는 거야. 큰 게 위쪽이고 작은 게 아래쪽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는 걸 찾는 거야. fx가 gx보다 어느 쪽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거. 그럼 그래프를 봐. 위쪽에 있는 거. 어느 부분이야?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어느 쪽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거. 이 부분 아니야? 왼쪽 부분. 이 왼쪽 부분이 fx가 gx보다 위쪽에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이 더 위에 있지. 여기 이 문제의 답이 아니야. 근데 다시 여기는 어때? 누가 위에 있어? 파란색 fx가 더 위쪽에 있지. 그러면 이번 문제의 답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래서 여기가 답이야. 이렇게 경계선을 하나 그을게 세로로. 그래서 구간을 하나 둘 셋 서 나눴을 때 1번 구간이 이 문제의 답이고 3번 구간도 이 문제의 답이야. 그러면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 우리 아까 등식일 때 답 어떻게 썼어? x로 표현했지. 부등식도 x로 표현하는 거야. 답이 항상. 답이라는 건 해, 글이잖아. 모든 해와 글은 x 기준이야. 자, 따라서 x를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표시한 요 1이라는 여기 1이잖아. 요 선이 x는 1이야. 요 선은 x는 2야. x는 1의 어느 쪽? 왼쪽이지. 따라서 요게 첫 번째 답이야. 왼쪽이니까. 왼쪽이면 작아야 되는 x가. 또는 이번에는 세 번째 구간 여기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는 거 3번 구간이라고 할 수 있지. 이 3번 구간은 2를 기준으로 2보다 어느 쪽이야? 오른쪽. 따라서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이 문제는 y는 fx와 y는 gx 똑같고 gx가 더 위쪽이고 얘가 더 아래쪽이야. 이번엔 gx가 더 위쪽에 있어야 돼. 따라서 gx가 위쪽에 있는 부분은 어디야? 1, 2, 3번 중에 2번이지. 2번이 gx가 fx보다 위쪽에 있잖아.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쪽에 있잖아. 그럼 2번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2까지지. x 기준으로 대답을 해야 돼. 왼쪽 오른쪽 개념으로 1부터 2까지야. 따라서 이건데 얘는 등호 있어 없어? 등호는 뭘 뜻하는 거야? 교점을 뜻하는 거야. 따라서 얘는 교점이 안 들어있어. 얘는 교점이 들어있어. 따라서 들어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있어야 돼. 1과 2도 들어있어야 돼. 자, 이게 헷갈리는 사람은 등호 없으면 등호 없고 등호 있으면 등호 있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아. 자, 이렇게 부등식은 위아래를 찾는 과정이다. 그리고 x로 대답을 해야 된다. 마지막에 답은 x로 대답해야 된다. x는 항상 왼쪽과 오른쪽의 개념이다. 위아래는 y의 개념이고 위아래는 y의 개념이고 왼쪽 오른쪽은 x의 개념이야. 이게 헷갈리는 거야. y는 클수록 위에 있고 x는 클수록 오른쪽에 있거든. x축과 y축을 보면 알 수 있지. 자, 요게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89번 문제를 이 개념으로 풀어볼 건데 안녕. 자, 2차 함수와 직선이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영상을 내가 늦게 보내서 지금 시간 거잘 모를 텐데 여기부터라도 들으세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설명 하고 나서 들어왔는데. 자, 2차 함수가 여기 있고 1차 함수가 여기 있다. 그런데 교점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 교점이 하나 있고 여기 교점이 하나 있는데 교점의 x값을 보니까 써있어. 마사라고. 그 다음에 교점이 여기 6이라고 써있어. y값은 안 써있어. 물론 얘는 y값이 왼가 x축 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얘는 y값은 안 써있으니까 알 수는 없어. 자, 그런데 이
갑자기 이상한 식이 나온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이 두 개의 식인데 얘는 또 새로운 식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근데 관찰력이 좋아서 잘 보시면 괄호를 풀었고 잘 봐. 이항시켰어. 왜 이항시켰을까?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하나의 식을 두 개의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크냐면 이 1차식이 더 크지. 더 큰 게 어느 쪽에 있다? 더 위쪽에 있다. 얘는 작은 게 더 어느 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부등식은 위쪽 아래쪽을 뜻하는 개념이다. 지금 1차 함수가 위쪽에 있다. 누구보다? 2차 함수보다 1차 함수가 위쪽에 있는 걸 찾으라는 거야. 자, 1차 함수를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게 1차 함수야. 2차 함수는 아래로 불러 보이지? 자, 빨간색이 더 위쪽에 있는 거를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라 그랬어? 교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라. 교점이 여기 있어. 첫 번째 교점은 x는 마사야. 두 번째 교점은 x가 얼마야? 6이야. 그러면 1번, 2번, 3번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빨간색이 위쪽에 있는 거 어디야?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2번. 그렇지, 2번이지. 빨간색이 위쪽에 있는 건 2번만 그렇지. 1번은 여기는 빨간색보다 2차가 위에 있고 3번도 빨간색보다 2차가 위에 있지. 자, 1차가 위쪽에 있는 건 2번밖에 없다. 그럼 2번이 답인데 2번을 답으로 쓸 때는 x로 대답을 해야 된다. x로. 그러면 2번의 가장 왼쪽은 얼마야? x값이 마이너스 4. 제일 큰 게 얼마야? 6. 자, 여기 등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등호를 넣으라고 했지. 등호 없으면 안 넣어야 돼. 자, 이 문제는 계산은 거의 없어. 개념으로 시작과 끝을 내는 문제라고 봐야지. 위아래 개념 알아? 부등식은 위아래로 푸는 건데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야. 선생님들 또는 상위권 학생들은 5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봐야 돼. 그 정도 수준인데 여러분들은 아직 위아래가 낯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지. 자, 91번. 그래서 부등식은 함수가 몇 개짜리로 푸는 거다? 2개짜리로 푸는 거다. 자, 부등식은 함수 2개로 푸는 거다. 자, 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fx라고 할게. 오른쪽에 있는 0을 gx라고 할게. 함수 2개지? 근데 여러분 2차 함수는 우리가 그리는 거 알잖아. 2차 함수 그리기 많이 해봤지. 자,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2차 함수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 때는 완전 제곱 만들어서 꼭지점 찍어서 열심히 그렸지. 자, 기말고사는 완전 제곱을 찾지 않아. 왜냐면 최대 최소는 이미 끝난 거야. 완전 제곱은 끝났고 그냥 그릴 때는 인수분해를 주로 이용한다. 인수분해. 이제는 인수분해로 2차 함수를 그려야 돼.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 근이 뭐가 나와? 근은 는영을 만족하는 x값이지. 3분의 2랑 5가 나오지. 서연아, 졸리면 사탕 먹어. 3분의 2랑 5가 나왔어. 요게 fx를 그린 거야. fx 그린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누구야? gx는 0. y는 0이지. gx는 0, 얘를 y라고 부르면 y는 0이잖아. y는 0 어떻게 생겼어? y는 0. y는 0은 어떻게 생긴 직선일까? 이름이 있는데 서연아. x축이야. x축이 이름이 뭐야? y는 0이야.
여러분들은 좌표 평면을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어요. x축이 y는 0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1을 지나는 가로선을 그어. 그럼 이게 y는 1이야. 2를 지나는 가로선을 그어. 이게 뭐야? y는 2야.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가로선을 그어. 얘가 뭐야? y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가로야. 가로는 y는 상수야. 가로선은 항상 뭐야? y는 상수야. 그럼 얘는 이름 뭐야? 얘? x는 0이야. x축에 1을 지나는 세로선. 얘 이름 뭐야? 이게 x는 1이야. 그래서 세로선은 x는 상수야. 이게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계속 강조해도 계속 몰라. 가로는 y는 상수, 세로는 x는 상수야.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하거든. 가로를 x는 상수라고 그래 자꾸. 세로를 y는 상수라고 하고.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래. 심지어는 맞았던 애가 다음 시간에 또 거꾸로 얘기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건 잘 모르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가 암기법도 내가 억지로 이렇게 만들었어. 가로는 y잖아. 그치? 세로는 x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는 시옷이 없어. y, 가로. 여기 봐봐. 여기는 세로, 시옷 있지? 이거 x, 한글로 써봐. x. 자, 내가 이렇게까지 암기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하도 못 외워서. 자, 이렇게 해도 세 명 중에 한 명이 거꾸로 얘기해. 가로 x라고 해. 왜 그런 줄 알아? 얘가 x축이거든. y는 여기 x축이거든. 얘 때문에 헷갈린 거야. 얘 때문에. 가로인데 여기 x라고 써있잖아. 근데 이건 이름이야. 이건 식이고 식. 직선의 방정식.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외우고 있는 거야. 이름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x축하고 y축은 하나씩밖에 없잖아. x축 하나, y축 하나. 서연아, 사탕 먹어. 울지 말고. 자, 그러니까 x축, y축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x축, y축은 하나씩밖에 없는 거야. x축은 중요한 게 아니야. y는 0이 중요한 거지. y는 0이 중요한 거야. 바로 y야. 세로 x. y축, 그게 x는 0이야. y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걔가 x는 0이라는 식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gx는 0이, y는 0이니까 가로야 가로. 이직선이야 이직선. 우변이 이직선이야. 자, 좌변은 2차 함수, 우변은 직선, y는 0. y는 0. 자, 누가 더 커? y는 0이 더 크지? 얘가 어느 쪽에 있어? 위쪽에 있어. 얘는 어느 쪽에 있어? 아래쪽에 있어. 위쪽, 아래쪽에 있어. 그러면 y는 0, x축이 위쪽에 있는 걸 찾아야 돼. 자, 역시 교점. 교점이 기준이야. 교점을 기준으로 세로로 선을 그어. 세로 x니까 얘가 x는 3분의 2야. 세로 x니까 얘가 x는 1이야. 그러면 여기가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이야. 자, 그러면 서영이가 대답할 거야. gx는 0이 빨간색으로. 얘가 빨간색으로 내가 표현했어. 얘가 더 크니까 빨간색이 위쪽에 있어야 돼. 1번, 2번, 3번 중 어디지? gx가 위쪽에 있다. 즉 빨간색이 위쪽에 있는 거. 그렇지. 2번이지. 잘 찾았고 2번을 답으로 쓸 때는 x로 표현해. x로.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을 찾아서 대답을 해줘야 돼. x의 가장 왼쪽이 얼마야? 3분의 2. 가장 오른쪽이 5.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이건데 등호 있어? 네, 등호 넣어. 자, 이렇게 끝난 거야.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설명한 걸 안 써도 돼. 부등호의 방향을 만약에 반대로 한다면 누가 더 커야 돼? fx가 더 커야 되지.
fx 파란색이 더 위쪽에 있어야 되지. 그럼 파란색이 위쪽에 있는 건 몇 번이야? 1번과 3번이야. 그러면 1번은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가장 왼쪽에 있어 없어? 없어. 가장 오른쪽 번에 있는 거야. 얼마? 3분의 2. 1번은 요 부분이고 요 부분은 가장 왼쪽이 없어. 왜? 계속 왼쪽으로 가니까. 계속 왼쪽으로 가니까. 가장 왼쪽이 없어. 가장 오른쪽만 있는 거야. 따라서 1번의 답은 3분의 2보다 작다. 아까는 양쪽에 숫자가 있었잖아. 이렇게 양쪽에. 2번은. 그치? 하지만 1번은 이것만 있어. 2번도 여기 써볼게. 2번이 이거고. 자, 3번은 역시 파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3번은 x가 5보다 오른쪽이지. 그래서 5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1, 3번의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부동호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답은 1번과 3번에 써 있는 식을 답으로 써야 되고 또는으로 연결시켜야 돼. 경우가 두 가지니까. 또는 이라고 써야 된다. 연결 안 되지 숫자가. 자, 이렇게 부동호 방향 바꿔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2번을 풀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항수는 많지 않은데 어려워. 절대값 계속했고 위아래 굉장히 못해. 학생들이 위아래 헷갈려서 난리가 아니야. 위아래. 그래서 위아래 안 풀면 안 돼요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어. 심지어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해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어. 빼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빼면 안 돼. 걔는 중위권이었으니까 빼야 돼. 등급으로 치면 3등급 학생이었어. 여러분 5등급 기준으로. 그 친구는. 자, 얘는 완전 제곱.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 이건 쉽잖아. 인수분해가 포인트다 이번에는. 자, 얘를 fx 오른쪽 걸 gx라고 해도 되고 y는 0 해도 돼. 자, y는 0이 누구야? 어떻게 생겼어? 우리가 x축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가로선이지 가로선. 자, 얘는 완전 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꼭지점 3,0이지. 따라서 여기에 딱 꼭지점이 이렇게. 그리고 y는 0을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자, 이번에는 얘가 더 크니까 얘가 위쪽에 있고 얘가 아래쪽에 있어.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어. 그러면 빨간색이 위쪽에 있는 구간 이번에 만나는 게 여기 하나밖에 없지. 그치? 아까는 교점이 두 개였는데 이번엔 교점 한 개밖에 없어. 빨간색이 위쪽에 있는 구간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치? 그럼 해가 없다. 가 답이 될 수도 있다 그랬지? 근데 안 끝났어. 자, 우리는 지금 부등호만 푼 거야. 자, 이거 읽을 때 오른쪽이 크고 같다야 크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 거나 또는이지. 따라서 얘는 두 문제야. 또는 두 개로 나눠 생각해야 돼. 이게 바로 위쪽 아래쪽 개념이야. 부등식이 위쪽 아래쪽이야. 등식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등식은 뭘 찾는 거다? 교점을 찾는 거다. 여기 위아래가 없다. 이게 중간고사 시험법이었다고. 교점이. 근데 아직 교점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자, 다시 돌아와서 y는 0이 위쪽에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 답은 해가 없다. 두 번째, 교점이 있어 없어? 있어. 어디 있어? x값으로 대답해. 얼마? x는 4. x값으로 대답하는 거야. 항상 답은 x로 대답하는 거야. 자, 3이라고 대답해야 돼. 그러면 얘는 해가 없지만 얘는 해가 있잖아. 그럼 두 답을 마지막에 뭐 해야 돼? 또는이면 합쳐야 돼. 없다랑 3을 합치니까 뭐가 돼? 답은 3이 되는 거야.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300원 있어. 우리들이 합치면 300원인 거야. 맞지? 그게 합친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 것과 3을 합쳤으니까 답은 3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등식 위아래 개념. 자, 요 2차 부등식은 마이너스로 시작하지. 그럼 당연히 무슨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지. 어쩔 수 없을 때는 마이너스인 상태 위로 볼록으로 풀어야 돼. 예를 들면 fx는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9 이렇게 써있는 식은 위로 볼록으로 반드시 그려야 돼. 하지만 여기는 지금 아직 fx가 안 정해져 있지. fx는 누가 정할게? 우리가. 좌변 fx, 우변 y는 하고 같이 뭐 gx라고 해도 돼. 어차피 fx, gx 다 y니까. 그런데 얘는 아직 fx, gx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돼. 부동의 방향? 안 돼. 얘는 마이너스 곱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럼 마이너스 fx 되잖아. 함수는 곱하면 안 돼. 하지만 함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곱해도 되고 좌변 fx, 우변 y는 0, x축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왜? 우리는 마이너스가 좋아, 플러스가 좋아? 플러스가 좋으니까. 플러스로 최대한 확률을 높인다. 안정적으로 푼다. 우리 계산 실수는 주로 마이너스에서 나온다. 사실 덧셈은 실수 잘 안 해 학생들. 나도 마찬가지야. 빼다가 꼭 바로 안 풀고 막 하다가 암산하다가 틀리는 게 뺄셈이야. 그래서 최대한 뺄셈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좋다. 그럼 이제 fx를 인수분해하면 이번에도 완전 제곱이 되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는 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합니다. 자, 95번 어디까지 해야 될까? 95번까지 숙제를 내겠습니다. 숙제 안 많습니다. 오늘 2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숙제가 길어. 아까 봤지? 절대값 점수 긴 거 봤지? 한 문제 풀 때 여러분들 5분씩 걸릴 거야 아마 뭐 그리고도 틀릴 거야. 연습 안 했으니까. 딱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선생님이 번호가 쭉쭉 나가면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편이다. 물론 나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개개인한테는 선생님 봤을 때는 그래도 쉬운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천천히 나갈 때는 누가 봐도 어려운 단원이라는 뜻이야. 자, 이 차항이 플러스니까 그냥 이대로 풀어도 될 것 같고 인수분해 했더니 이번에도 완전적이네. 좌변을 fx라고 이름을 짓고 우변을 gx라고 해도 되고 y는 0 해도 되고 함수 두 개로 이해하겠다. 그럼 이번에는 누가 더 위쪽에 있냐면 fx가 더 위쪽에 있고 y는 0, x축이 더 아래쪽에 있다를 푼 거네. 자, 얘가 x축. 이제 x축보다는 y는 0 자꾸 쓰는 훈련을 가진다. x축은 이름일 뿐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y는 0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꼭지점이 3,0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y값 0이잖아. 그래서 y는 위에 있는 거야. 이게 더 일관성 있지. 자, 그럼 이제 풀어야 돼. 위쪽에 있는 거.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는 한 문제가 아니라 몇 문제다? 두 문제다. 자, 두 문제로 나눠. 크다와 같다로 나눴습니다. 두 문제로 나눴습니다. 자, 크다는 위쪽에 있는 거야. 누가? 2차 함수가 y는 0, x보다 위쪽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어디야? 위쪽. 2차 함수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쪽에 있는 거 없어? 다잖아. 그치? 근데 다는 아니지. 3일째도 위쪽에 있어? 그럼 3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따라서 얘 답은 3 빼고 다. 근데 다라고 쓰지 마. 수학에서는 뭐라고 쓰는 거야?
모든 실수라고 씁니다. 다! 좋아. 우리끼리는 다 통하지? 하지만 답은 다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감점이야. 모든 실수라는 용어가 있다는 거야. 3 빼고 전부 다. 맞아?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 3 빼고 전부 다라는 얘기는 3의 왼쪽과 3의 오른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따라서 이 말과 동의어를 알아야 돼. 동의어. 같다. 뭐? 3의 왼쪽 또는 3의 오른쪽.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건 수학적으로 동의어야. 맞잖아. 나 이번에 수학 점수 7점은 아니야. 무슨 뜻이냐면 7점보다 작거나 70보다 크다는 얘기야. 맞지? 동의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좋은데 이게 수학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이해가 나빠져. 이상하게. 똑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야. 내가 왜 강조하는 줄 알아? 한쪽으로 연습한 애들이 있었고 내가 두 개가 동의어라고 했는데 그래 놓고는 위쪽으로 맨날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답이 써있는데 못 찾는 거야. 동의어인지 모르고. 알아야 돼. 3 빼고 전부 다라는 말은 3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는 얘기야. 자, 근데 밑에 거 풀면 밑에 거는 등호잖아. 등호는 뭘 찾는 거야? 교점을 찾는 거야. 교점 어디 있어? 3,0인데 답은 뭐라고 써야 돼? x는 3. 그러면 얘랑 얘를 뭐 해야 돼 마지막에? 합쳐야 되지. 왜? 나는 뭘 남았습니까? 경우를 남았습니다. 내가 자꾸 경우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이거 내가 쓰는 표현 아니고 수학 용어야. 경우를 나눈다. 수학 용어야. 굉장히 중요한 용어야. 얼마나 중요하냐면 수학 수능 출제위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경우 나누는 문제야. 왜 좋아하는지 알아? 너네들이 잘 못 푸니까.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경우를 안 나누고 여기서 어떡하지? 하고 길을 잃어버리니까. 길을 잃는 게 아니라 길은 누구나 잃는 거야. 그 상황에서 걸어가야 돼.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 다 가야 돼. 모든 길을 다 가야 돼. 그게 경우 나누는 거야. 자, 따라서 두 개를 경우끼리 합쳐야 돼. 얘는 3 빼고 전부 다지. 근데 얘는 3이야. 저를 합치면 뭐가 돼? 모든 실수가 돼. 이번에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자, 난이도가 높지 지금? 그치? 위아래로 숫자는 거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야. 이렇게. 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95번까지 설명했습니다. 숙제 체크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고